안녕하세요. 부동산톡의 10분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DSR 관련 주요 Q&A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내년 부동산 투자 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DSR 관련 주요 Q&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주 단위 DSR 규제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DSR 규제의 기대효과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이런 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정부가 DSR 규제를 통해 진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과도한 차입을 통해 개투자하는 투자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영끌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을 노린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앞으로도 개투자나 영끌 매수를 지속적으로 규제하여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투자자분들은 앞으로도 불리한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번 기회에 투자 비중 조절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경감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약조정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하시는 물건을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제2금융권 규제 강화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가요?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존재하는 모든 대출 규제에 뒤따르는 우려 중 하나입니다. 대출 수요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막아버리면 결국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 더 나아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서 정부에서 서민,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은행권은 DSR 40%를 적용하고 이 금융권은 그보다 더 확대한 DSR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차주 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차주 단위 DSR을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DSR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DSR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3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 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제외를 지속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DSR에 적용되는 총 대출액에서 어떤 대출들이 포함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표는 차주 단위 DSR에 불포함되는 대출 목록입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출들은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니 내년 1월부터 DSR 40% 적용으로 한도가 줄어드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주 단위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DSR에 적용되는 총 대출액의 경우에는 신청분을 포함하여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한도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한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DSR을 계산할 때 실제 사용 금액인 1000만 원이 아니라 한도 금액인 1억 원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신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의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나요? 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 대출의 합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목록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그리고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기 나와 있는 목록의 대출들은 DSR 계산 시 제외되므로 신규로 신청하셔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 시 총 대출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자인가요? 입니다. 이번 Q&A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주 단위 DSR 시행일 전, 즉 2022년 1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잔금대출 시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대출 실행 시 DSR이 적용될까봐 걱정하셨던 분들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입주일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주택은 2022년 1월 이후에 잔금대출을 실행하시더라도 차주 단위 DSR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주택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주 단위 DSR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DSR 2단계 시행 전이라도 DSR 1단계 그리고 2021년 7월 전에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잔금대출 시 차주 단위 DSR에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요 Q&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갭투와 비투를 지속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니 갭투나 비투를 무리하게 진행하셨던 분들은 불리한 규제가 더 쏟아지기 전에 투자 비중 조절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1월 이후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DSR 2단계 적용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에 맞춰 투자 대상을 변경하지 마시고 DSR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DSR 적용 시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DSR 2단계 시행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잔금 대출 시 DSR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당시 DSR 1단계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